23년차 베테랑 여성 버스 기사 김부님. 중학교 진학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섬유 공장을 다니던 그녀는 우연히 운전학원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적성이 안 맞았죠, 섬유 공장에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월급 타고 길을 가는데 자동차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날 받은 월급이 66,000원이었어요. 몽땅 털어주고 등록을 하고 이제 면허증을 따게 되고 택시를 하게 되었죠. 그 후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만난 동료와 결혼한 그녀. 하지만 어렵게 낳은 첫 아이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이래서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렇지만은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까 버스를 하게 되었죠. 승객들도 여기서 하니까 신기해서 동물 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를 악물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주위의 편견도 있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승객을 위해 열심히 일한 그녀.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버스기사가 됐습니다. 승객들이 묻고 이런 데 잘 대답하고 친절하다고, 우리 시장 봐가다가 먹을거리도 나눠주고 가시고,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그런 제 마음 같아서는 뭐 70, 80도 하고 싶죠. 버스는 내 인생. 김부님 씨를 소개합니다. 올해로 23년째 되셨어요? 네. 버스 운전하신 지가? 네, 23년째 23년. 버스 운전하시기 힘들죠? 힘들죠. 그 차가 막히고 하면은 네.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또 식사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수송한다는 그 시민의 발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니까 매일 신이 납니다. 네. 그런데 한 노선 운행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준공영제 이후에 8년째 609번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609번 버스를 네. 8년째. 네. 그러면 뭐 알아보시는 승객, 단골 승객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많이 있죠. 네. 그 같은 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아는 분들이 시장 갔다 오다가 과일도 내려주시고 또 음료수도 두고 가시고 고맙다고 그렇습니다. 아, 그때마다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시민의 발이라는 것을. 그렇죠. 네.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가요, 내일도 달린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될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김부님 기사입니다. 609번을 운전하고 있고요. 다들 그 버스 운전을 한다면은 남자도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여자가 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얼마나 더 세길로 버스를 다 하노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합작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천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마꾼 김 여사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고령 지금의 달성보가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살에 섬유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해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몇 년을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자동차 학원이 간판이 딱 보였습니다. 마침 그날 이제 월급날이었습니다. 아차,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배우겠습니다 하니까 수강료가 88,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월급이 66,000원이었습니다. 몽땅 털어주고 자네가 이제 다음 달 월급을 담아 갖다 주기로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아무데나 잘 대드는 성격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육상 대표 선수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시골에는 그 자전거가 동네에 한두 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운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제 자동차 학원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동차 학원이 흔치 않았습니다. 또 면허 시험도 거의 1년에 한 4-5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왕복 버스 3시간을 타고 3개월을 배워서 다행히 이제 바로 면허증을 땄습니다. 택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79년 9월 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운전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아마 그래서 제가 대구 시내에서는 가장 어린 최연소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하니까 참 신났어요. 손님들이 이제 내리면서 야 오늘 여자 택시 기사 차 탔다 이렇게 내립니다. 기분 좋은 손님들인데 그 스러운 돈도 안 받아갑니다. 또 이제 그 당시에는 타이어 펑크가 잘 났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제 타이어 펑크가 나면은 손님이 내려서 이제 그걸 갈아 끼워줍니다. 저는 이제 차에 탁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벌 때는 4-5만 원도 벌고. 그 당시에 섬유에서 한 달 꼬박 일을 해봤자 6-7만 원 받을 시절이니까 큰 돈이었죠. 또,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는 날씬하고 이러니까 이제 승객들도 데이트하자는 이제 승객도 많았죠. 이제 동료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그만두었고 만삭의 몸으로 이제 시골 어른들 농사일을 거들러 갔다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출산일이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80만 원. 그 당시에 사글세 5만 원짜리를 살고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기를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낳아서 5개월이 지나자 아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심해지고 이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그날부터 덜쳤고 용하다는 한의원을 다 찾았습니다. 경주로 부산으로 매일 1년 연여를 그렇게 했지만 이 아이는 1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있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섬유회사 첫 출근 밤일을 갔는데 그날따라 봄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그 엄마의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방도 얻어지고 조금 여유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한 달이면은 보름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나은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섬유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또 대형면을 땄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버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자 기사는 안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세방도 빼고 적금도 해약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이제 버스 회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버스를 하면서 차를 끌고 이렇게 도로에 나가면 손가락질, 여자 기사라고. 교차로에 정차에 서면은 통근 버스에서 창문으로 이런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자 기사라고. 동물은 원숭이 같은 기분이었죠. 또 승객들의 반응은 또 엄청났습니다.
야, 오늘 여자 버스 기사 차 탔다. 복권 사야 되겠다 하면 내립니다. 또 할머니들은